국비 공모 사업은 선정되면 성과이기도 하지만 지자체의 재정 압박이 되기도 합니다. 청주시도 예산 부담을 고려해 사업의 옥석을 가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청주 지역에서 처음으로 재배된 감자 품종에서 맛과 색 모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신품종인데 농민들은 품종에 문제가 있다며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청주 지역 생필품 물가가 20개월 만에 처음으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워낙 오른 물가 탓에 체감하기엔 미미한 정도입니다. 충북 북부권 규제개혁 현장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성장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열띤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조직위 구성을 놓고 갈등이 많았던 2027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가 가까스로 첫 발을 뗐습니다. 오늘 대전에서 조직위 발기인 대회가 열렸는데요. 피수가 요청한 첫 단추는 일단 꿰었지만 앞으로 넘어야 할 산도 많습니다. 안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7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 조직위 발기인 대회가 3개월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조직위 인선을 두고 갈등을 빚어온 문체부와 충청권 4개 시도, 체육회가 극적으로 타협점을 찾은 겁니다. 이에 따라 부위원장과 사무총장으로 이원화됐던 조직위는 대한체육회 요구대로 1인 체제로 변경됐습니다. 발기인 대회가 열리기까지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피수와 약속했던 조직위 발족 시한이 6개 기관 간 갈등 속에 50일 가까이 파행을 겪었고 국무조정실이 나선 끝에 합의안을 도출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지난 3월 선출된 윤강로 사무총장은 창립총회 재개최에 반발하며 대전지방법원에 재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발기인 대회를 단 몇 시간 앞두고 각하되기도 했습니다. 6개 기관은 가까스로 봉합의 길에 접어들었지만 가야 할 길은 멀기만 합니다. 다음 달 문체부가 조직위를 승인하면 사무처 구성에 속도를 내야 하고 대회와 시설과 관련한 종합계획을 수립해 피수의 점검에 대비해야 합니다. 경기장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제반 여건들 준비하는 거, 결국 피수와의 계속 소통, 그리고 4개 시도랑 그리고 문체부 이런 대화의 중재 이런 것들에 대한 역할들을 계속. 충청권 4개 시도가 화합을 기치로 유치한 2027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 준비 기간이 촉박해진 만큼 이제는 갈등 없이 대회 준비에 속도를 내야 할 때입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충청북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유족을 상대로 1억 8천만 원 상당의 소송 비용 회수에 나섭니다. 유족 측이 소방 지휘 책임이 있는 충청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12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피해자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데 따른 것입니다. 소송 비용 청구 대상은 유족 202명과 부상자 2명으로 충청북도는 지방재정법상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 없이 채권을 감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범석 청주시장이 취임 이후 공무원들에게 일과 성과를 꾸준히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국비 공모 사업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대개 공무원들이 국비 공모 사업을 따내는 걸 성과로 내세우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재정 압박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홍우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청주시의 예산은 3조 6천억 원가량입니다. 이 가운데 80%가량은 통장에 들어왔다 바로 인출되는 흔히 말하는 경직성 예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지 예산이 대표적입니다. 실제 청주시가 뜻대로 쓸 수 있는 예산의 규모는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예산의 경직성을 더욱 높일 수 있는 요인이 있는데 바로 국비 공모 사업입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청주시는 모두 108건의 공모 사업에 도전해 56건이 선정돼 국비 1,387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도비 지원을 제외하고 248억 원은 청주시가 추가 지출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런 국비 공모 사업이 상당 부분 나중에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현재 청주도심 곳곳에 들어서 있는 국민생활체육센터의 사례가 그렇습니다. 추후 예산 부담과 효율성을 고려해 옥석을 가려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서에서 공모를 할 때 그냥 예전에는 어떠한 자문이나 계획 없이 무작위로 했다고 하면 이제 금년 하반기부터는 사업계획서나 공모하기 전에 예산부서나 그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서 게다가 내년부터 청주시는 세청사 건립을 위한 예산 지출이 본격화됩니다. 현재 3,400억 원인 공사비는 물가 인상률 등을 고려할 때 5천억 원 정도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SK하이닉스의 업황 부진으로 지방소득세 수입이 크게 감소할 것이 확실해 내년에는 세원의 추가 발굴이 더욱 절실해졌고 최악의 경우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할 수도 있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청주 지역에서 처음으로 재배된 감자 품종에서 맛과 색이 모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상품성을 모두 잃어 납품조차 포기한 상황인데 이를 재배한 농민들은 품종 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수확한 감자가 도로 위에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12톤이 넘는 양이지만 모두 출하할 수 없는 상품들입니다. 올해부터 새로운 품종을 재배했는데 막상 수확을 해보니 알이 작고 삶으면 색이 변하거나 쓴맛이 났기 때문입니다. 감자를 먹은 사람들 중 일부는 복통도 느꼈습니다. 감자가 찌니까 표면도 새카매지고 또 목도 아프고 알이 있고 이래가지고서는 때문에 학교 급식 납품도 모두 무산됐고 전량 폐기 처분해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감자가 이게 지금 찌지도 않았어도 이런 현상은 안 나오는 거거든요. 끈적끈적하고 이게 분이 나와서 해약해야 될 것이 새카맣게 변하잖아. 해당 품종은 지난 2014년 육성된 비교적 신품종입니다. 청주 지역에서 재배된 건 올해가 처음인데 이 품종을 재배한 5농가에서 모두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해당 품종을 개발한 농촌진흥청은 아직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다는 입장. 다만 병해충 가능성 또는 수확 시기나 농민들의 재배 방식이 잘못됐을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에서 재배되는 감자 중 해당 품종의 비율은 현재 0.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농민들은 품종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며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청주 지역 생필품 물가가 20개월 만에 처음으로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참 반가운 소식이지만 그동안 물가가 워낙 많이 오른 탓에 체감하기엔 미미한 정도인데요. 장원석 기자입니다. 청주 지역 돼지고기 삼겹살 100g의 소매 가격은 3,000원 선으로 1년 새 14% 이상 내렸습니다. 채소와 과일, 곡물, 건어물류도 최고 8%까지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물가가 워낙 많이 올라 소비자들은 별로 체감이 되질 않습니다. 물가가 다 올랐지. 내린 게 한 개도 없지. 다 올랐지. 네, 다 비싸죠. 6월 청주 지역 생필품 물가 상승률은 마이너스 1.6%를 기록하며 지난 2021년 11월 이후 20개월 만에 첫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장바구니 물가가 한풀 꺾일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지난해 기록적인 물가 급등에 따른 기저효과라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더딘 둔화의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소비자의 일상생활에 직결된 외식비, 가공식품가는 여전히 높아서 소비자의 체감 물가는 팍팍해 보입니다. 충북 지역 소비자 심리 지수도 5개월 연속 상승해 경기 낙관 기준치인 100에 근접한 99.6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6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한국은행 충북본부는 물가 상승세 둔화와 소비 회복의 영향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년간 물가 전망인 기대 인플레이션은 제자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6월 중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3.5%로 전월과 동일하였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하락하였지만 가공식품과 외식 가격 등이 여전히 높고 앞으로 공공요금 인상이 예정되어 있어 최근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이 예고되면서 물가 상승을 부채질하는 요인들도 산적해 있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충북의 소비자 심리는 크게 개선됐지만 기업 체감 경기는 여전히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충북본부 조사 결과 6월 중 도내 제조업 업황 지수는 전월 대비 3포인트 상승했지만 지수 자체는 72로 기준인 100에 크게 미달했습니다. 비제조업 업황 지수는 66으로 1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치며 부진을 이어갔습니다.
규제 개혁이란 말 참 많이 듣는데요. 물론 꼭 필요한 규제도 있지만 기업 활동이나 자영업을 하는데 불필요하고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는 없애는 게 맞겠죠. 충청북도가 북부권 규제 개혁 현장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천연물 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하는 충북 테크노파크 한방천연물센터. 인삼과 산삼뿐만 아니라 약용작물을 활용한 조직배양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식물이 되기 바로 전 단계인 세포 형태로 키워내는데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세포 형태는 식품 원료로 사용한 적이 없다 보니 많은 제약이 뒤따릅니다. 기존에 우리나라에서 그 식품으로 인정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시각회에서는 그 안전성에 관련 자료를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 진출하는 기업들이 그 투자비도 많이 들고 개발 계획이 많기 때문에 충청북도가 이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규제를 풀어보기 위한 북부권 규제개혁 현장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관계 부처와 자치단체 관계자, 전문가들이 모여 지역별 특화산업과제 8건에 대한 열띤 논의를 펼쳤습니다. 수소 관련 제품을 만들어 유해화학물질 사업장에 속하는 충주의 한 업체는 종업원 수에 따라 기술 인력 확보 기준이 달라진다며 완화를 요구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관련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서 지금 한 3개월째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경력이 충족돼서 지원한 사람 자체가 없습니다. 단양구는 농어촌 민박 연면적 산정 기준을 완화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충청북도는 그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기업들이 안고 있는 어려운 규제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충청북도는 당장 강도 높은 규제 개혁을 풀어낼 순 없어도 신산업 성장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CJB 박원입니다. 온라인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던 CJB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청주시가 지난해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 사업에 선정돼 1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관광 앱을 출시했는데요. 해당 앱은 ICT를 접목해 관광지뿐 아니라 숙박 예약과 교통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연계 관광이 가능한데 누리꾼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청주가 관광 자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100억씩이나 고작 앱 출시라니 이게 지자체의 현실이다라며 예산 낭비라는 비판의 글이 많았습니다. 청주시는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앱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로나 당시 받은 대출로 버텨온 상인들이 매출 감소와 대출이자 부담으로 한계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리포트를 본 누리꾼들은 매출은 줄고 있는데 공과금의 인건비 상승까지 사면초가다. 한숨만 나온다. 1층 상가는 잘 안 비는데 요즘 공실이 많이 보이더라 등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댓글이 잇따라 달렸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든 공공배달앱 먹개비가 수억 원의 예산을 들였지만 여전히 배달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저조하다는 기사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누리꾼들은 시켜 먹고 싶어도 업체가 많이 없다며 먹개비 사용에 불편을 제기하는가 하면 다른 앱보다 가격이 저렴한 것도 아니고 굳이 써야 하는지 모르겠다 등 소비자들을 유인할 수 있는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무차별 폭행했다는 기사에는 많은 누리꾼들이 공분했습니다. 강력한 처벌만이 답이다라며 무거운 처벌을 요구하는 댓글이 잇따르는 가운데 이제 현관문 열기도 무섭다, 섬뜩하다 등의 반응도 보였습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균형 발전을 촉구하는 강원, 영남, 호남, 제주, 충청권 시민사회단체가 정부의 2단계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을 조속히 확정해 추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단체는 오늘 입장문을 통해 국토교통부가 당초 6월 말로 예정했던 기본계획 수립 일정을 연기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만약 총선 이후로 미룬다면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가 다음 달 1일자로 4급 이상 정기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재승 농정국장은 보건복지국장으로, 한충원 정책기획관은 바이오식품의약국장으로, 맹은영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정책기획관으로 자리를 옮겼고, 김주혜 바이오정책과장과 김회식 증평부군수는 승진해 각각 감사관과 문화체육관광국장에 임명됐습니다. 3, 4급 시군 부단체장 인사에서 신성영 보건복지국장은 충주부시장으로, 최홍경 행정국장은 제천부시장으로, 곽홍근 보건정책과장은 증평부군수로, 전도성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 행정과장은 진천부군수로, 조병철 안전정책과장은 음성부군수로 각각 자리를 옮겼습니다. 청주시도 실국장급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기획행정실장에는 이상률 전 경제교통국장이 지방부이사관으로 승진해 임명됐고, 경제교통국장에 전용훈, 청원구청장에 신승철, 농업정책국장에 김종관, 신성장 전략국장에 박봉규, 도서관 평생학습본부장에 김현승, 푸른도시사업본부장에 조창현 서기관이 발령됐습니다. 경찰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음주운전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충북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8월까지 도내 유흥가와 피서지 주변을 중심으로 주야 음주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충북에서는 휴가철인 7, 8월 월 평균 57건이 넘는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내일부터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업소에서 청주페이 결제가 불가해집니다. 청주시는 이달 초 안내문을 발송해 711개 업소에 대한 가맹점 등록을 취소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역 화폐가 영세업소 중심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한 정부 지침에 따른 겁니다. 청주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1년 만에 동반 상승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 결과 이번 주 청주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은 나란히 0.01% 상승했습니다. 매매 가격의 경우 6월 들어 2주 연속 오르다가 지난주 하락한 후 이번 주에 반등했고, 전세 가격은 약 1년 만에 처음 오른 겁니다. 대한한돈협회 청주지부는 오늘 청주시청을 찾아 소외계층을 위한 500만 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기탁했습니다. 기탁 규모는 450kg으로 청주사회복지협의회에 지정 기탁됐으며 청주 푸드마켓을 통해 취약계층 450세대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충청북도가 민선 8기 1년 10대 성과를 선정한 가운데 청주 도심통과 충청권 광역철도를 최대 성과로 꼽았습니다. 또 2조 원을 투입해 오송에 건립되는 K-바이오스퀘어와 중부내륙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 최단기간 투자 유치 33조 원 달성, 출산 육아수당 지급과 성남대 전면 개방 등을 10대 성과로 선정했습니다. 청주시의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 가스화 시설 민간 투자 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적격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음식물 등 유기성 폐자원을 병합해 바이오 가스 생산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청주시는 흥덕구 신대동 청주 공공하수처리 시설 내에 오는 2025년 착공할 계획입니다. 네, 내일까지 도내에도 많은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계속 내린 비로 하천이 불어있고 지반도 약해져 있는 만큼 피해 없도록 주변 잘 살피시고 빗길에 운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